여러분, 세상에 이런 문자 본 적 있으세요? 글자를 배우는데 몇 시간도 안 걸리고 누구나 금방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문자요. 그런데 이 문자가 간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과학과 예술까지 담겨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혁명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 한글이에요.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가 단순히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가 아니었대요. 세종대왕님이 당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만든 거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 한글이 단순히 쉽기만 한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한글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자 중에 한글만큼 독창적이고 경이로운 문자가 또 있을까요? 알파벳은 수천 년에 걸쳐 진화했고 한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상형 문자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이 문자는 인간의 머리와 손에서 그것도 딱 1443년이라는 정확한 연도에 탄생했어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명확히 아는 문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죠.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 혹은 한글의 원리를 설명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와, 이거 진짜 과학적이다. 이건 글자가 아니라 시스템이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깊은 배려와 철학이 담긴 문자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음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 목이 움직이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리를 낼 때 혀 끝이 위십천장에 닿는 노,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응, 그리고 이빨 모양을 본뜬 샤까지. 이런 걸 보고 외국 학자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너선 딜런 박사는 한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과 소리의 원리를 정확히 반영한 유일무이한 문자다. 그 과학적 설계는 경이롭다. 모음도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 땅의, 사람을 상징하는 동양, 철학의 삼재산 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철학적 사고까지 담아낸 문자라는 거죠. 한글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고요? 한글은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누구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 문자를 보면 수백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거나 복잡한 조합을 익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충분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죠. 이 때문에 UNESCO도 한글을 극찬하며 문자 없는 민족을 위한 문맹 퇴치 프로젝트에 한글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위대함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와서도 한글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한글의 구조는 데이터 입력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키보드 자판 하나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죠.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은 왜 이런 글자를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단순히 문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백성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세종대왕은 직접 집현전 학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배움이 없는 사람도 며칠이면 깨우칠 수 있는 한글이 탄생했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 문맹률이 높던 시절, 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힘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단 몇 글자만 익히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해줬어요. 세종대왕님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기본이고 사람을 위한 배려와 따뜻함이 담긴 문자예요. 여러분도 이런 한글을 매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한글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1443년 이후 그 독창성과 효용성은 셀 수 없이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학문적 가치에 대해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논란이 오히려 한글의 위대함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글의 독창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글은 세상에 존재하는 문자들 중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문자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알파벳이나 한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변형되고 발전한 것인데 한글은 창제 시기와 제작자가 명확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창제 원리와 설계도는 문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로 꼽힙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너무도 정교해 학자들이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개념이 담겨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동양 철학의 기본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의 상징을, 본뜬 설계는 단순히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두고 한 외국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음 구조를 기계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와 관련한 학문적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한글의 기원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론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할 때 몽골의 파스파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설입니다. 파스파 문자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이 티베트 승려 파스파를 통해 만든 문자로 소리의 체계적 표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한글과 일부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있다고 해서 한글의 독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단순히 기존의 문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언어적 특성과 백성의 삶을 반영하여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창제 원리는 문자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유한 지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한글이 단순히 쉽고 효율적이라는 점이 과연 문자로서의 깊이를 훼손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쉬운 문자일수록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편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넘어 언어를 기록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한 문자입니다. 현대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음소 문자로서의 체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강조하며 이것이 결코 단순함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한글의 독창성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글은 음소를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알파벳이나 한자에 비해 훨씬 적은 저장 공간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IT 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의 디지털 친화적인 특성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글이 외국어 학습 도구로도 적합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글의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외국인들이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면서 발음과 음운 체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베트남어, 몽골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각 언어의 소리가 정확히 구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한글에 대한 학문적 논란들은 오히려 그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스파 문자와의 유사성 논란이나 쉬운 문자에 대한 편견은 한글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강조했던 한글의 창제 목적, 즉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며 이를 통해 한글은 여전히 세계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자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 가치를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 사례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도입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캄보디아에서 한글을 사용한 문맹 퇴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글의 간단한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방식은 기존의 복잡한 크메르 문자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한글이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글은 다양한 언어를 표기하는데 유연하고 실용적입니다. 한글의 의문적 조합 구조는 다른 언어의 소리를 비교적 정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몽골어와 같은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원어민조차도 발음의 미세한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기록하는 문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글의 글로벌 가치는 디지털 시대에 와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IT 전문가들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한글의 글자 구조 덕분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문자 하나가 차지하는 데이터 용량이 다른 문자보다 적습니다. 이는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한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기반의 음성 인식 시스템은 한글의 체계적인 음운 구조 덕분에 학습 시간이 짧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의 확산은 한글의 세계적 인지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그리고 K-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한글 가사는 해외 팬들에게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접하는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실제로 한글은 아름답다는 반응과 함께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나 디자인 아트워크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광고 캠페인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한글은 기술적 혁신과도 결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 기업들은 한글의 의문적 구조를 활용해 음성 합성이나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음소 단위로 소리를 분석하고 조합할 수 있는 체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국어 번역 기술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한글을 활용해 새로운 언어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글로벌 가치가 단순히 기술적 또는 문화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은 글로벌 사회에서 소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배우고 나아가 소통과 공감의 폭을 넓히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단순한 문자를 넘어 교육, 기술, 문화 콘텐츠, 그리고 글로벌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한글이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활용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글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글의 세계적 확장은 그 자체로 놀랍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글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한글의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K-POP의 가사, 한국 드라마의 대사, 그리고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팬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이름을 써보거나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팬덤의 움직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과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한글 강좌를 운영하며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를 준비합니다. 한글을 배우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한글이 가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와 한국 문화의 매력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로 확장하는 한글의 길에는 도전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의 문자로 머물지 않고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이 국제 언어 표기나 다국어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글이 캄보디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문맹 퇴치에 성공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이미 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글은 데이터 입력과 처리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보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체계적인 음운 구조를 활용한 언어 학습 플랫폼이나 다국어 번역 및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은 한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적 확장에서도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적 흐름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의 매력을 꾸준히 알리고 한글이 단순히 독특한 문자를 넘어선 문화적 상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한글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글이 전 세계에서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연구, 기술,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글자가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글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유산이자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알리고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한글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오늘 한글의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글의 가치와 위대함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